그럼 이제 위기 대응의 이제 근본 전략을 알아보고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이제 싸움에서 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싸움, 경쟁에서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근데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인생이 참 둘러싸인 뭐 환경이나 내 자신도 무상하게 변합니다. 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유한한 자원과 또 유한한 이익을 놓고 경쟁 관계에 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또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경쟁이 없는 세상에 살겠다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에 살고 있는데, 싸움에서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게 위기가 되느냐? 싸움에 지면은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향, 그게 전략인데, 싸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없는가? 전략이 없는가? 전략이 있어도 실행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회는 위기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노자라든지 공자라든지 동양의 성현들이 이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이 도가 만물을 낳고 덕이 기르고, 그리고 살려가는 것이 우주 만물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살아나갈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긍정 심리나 긍정 철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아주 자맹한 그러한 어떤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좋은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되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전략이란 뭐냐? 이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실천해야 되는데, 전략이 없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위기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그럴 때 보여도 이게 상대방한테 패를 다 보여주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공이산의 일환은, 우공이라는 이제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설화입니다만은, 전략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공이라는 사람이 90세 먹은 노인인데, 이 사람 살던 집이 뒤에 북산이라고 하는 큰 집이, 큰 산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 높고 길고. 근데 이게 이제 출입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우공이 하루는 이제 자기가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서 흙을 파서 그걸 저 발에 만에다가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부인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전부 그래가 되겠냐?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공이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내 자식이 죽을 때까지 하고, 또 자식의 자식, 손자들이 하고, 정손자들이 하고, 고손자들이 하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거 상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산신령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산이 허물어지는 것보다는 옮기는 게 낫겠다 해서 옥광상제한테 이야기를 해서 산을 옮겼다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 전략이, 중국의 만만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한테서 나온 부분이죠. 근데 전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근본 전략과 대정적 전략이 있습니다. 근본 전략이라는 것은 싸움의 양상이나 규칙이 어떻게 바뀌든지 통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 대책에 있어서 실력이 그 A입니다. 입시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실력만 있으면 본질적으로 그는 어디든지 합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근본 전략입니다. 대정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문제의 정상을 해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전략은 시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전략도 있고, 또 그 대상에 따라서 개별 전략, 집단 전략,
또 싸움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통시장의 근본 전략이 뭔가? 전통시장의 근본 전략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손님이 오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끄는 기본 요소가 뭐냐? 이 가성비라는 거죠.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친절하면 옵니다. 그리고 깨끗하면 와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요소인데 이것은 서로 곱하기 관계입니다. 상승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가 꽝이 되면은 전체가 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하고 친절하긴 한데 깨끗한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신뢰를 받는 관계거든요. 이것이 믿고 사는 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게 깨끗한 이미지가 없으면은 뭔가 좀 불신을 하게 되는, 미심쩍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도 있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친절하지 않다, 불친절하다,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곱하기 관계, 상승 관계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전통시장에만 있던 거, 차별화된 상품, 차별화된 점포, 또 어떤 그 전통, 문화적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일단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객 유인 효과에 의해서 물건을 사게 되고, 견물생심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맛집, 고유한 볼거리 특산물 이런 데 차별에 대한 그 요소가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또 개발을 하고, 핵점포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물찾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위험관리 시스템, 이 국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안보가 바탕이 돼 그 위에 이런 뭐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장사도 할 수 있듯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그 대구 서문시장 불나는 거 보십시오. 한 방에 모든 게 재등매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위기 대응의 이제 근본 전략,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위기 대응을 할 때의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를 대응할 때는 우선에 어떤 그 화가 미치기 전에 미리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유비무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는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개인 플레이는 절대 팀 플레이를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결해서 대응하면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난 극복 역사를 통해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물을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과연 안양 중앙시장은 팀 플레이 가능한 단결된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될 수 있겠죠. 중앙시장의 단결 수준은 뭐 가시적으로는 이제 상인의 가입률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그 지루상급 실태조사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58% 수준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진흥공단에서 그 전통시장 실태조사 전체 평균을 보면은 81.3%입니다.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이 왜 그러냐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 미가입자는 상인에서 얻을 게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회원들은 미가입자가 상인의 사업에 이제 똑같은 수혜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단 시너지를 내려고 그러면 전원 상인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입 이유를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전체 공단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는 게 76.6% 제일 많습니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문명체 의식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려고 하지 않고 회비 내는 것도 아깝다. 그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이 부족한 이런 어떤 이기적 성향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잘 몰라서 이 뭐 단체 활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래서 이제 그렇다. 이런 부분도 15%나 됩니다. 전략 요소별로 위기 분석인데 이것은 아까 저 근본 전략에서 이제 이 가성비를 보면은 중앙시장도 가성비는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 가성비가 대형마트보다는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구광역시에서 금년 3월 달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55개 품목을 조사를 했는데 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가성비가 높더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친절과 청결에서 친절 부분에서는 고객 응대 현황을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시장의 경우에도 고객 친절에서는 상인이나 고객이나 70% 이상의 양호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평균의 54.6%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 고령 소비자 비율이 우리가 중앙시 좀 높은 편인데 그 고령 소비자들은 이제 불친절하다 이런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청결에 있어서는 중앙시장은 이 상품 진열, 복장 상태, 위생과 우리 전통시장 평가하는 이제 8대 기준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청결 위생 분야는 상당히 16.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전체 평균이 48.8%인데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의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